안녕하세요. 맘스주식입니다. 정말 심란한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 하한가를 맞은 현실 속에서 과연 이 구멍이 메워질지 안 메워질지 재료를 계속 체크하면서 차트 흐름을 매일매일 추적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13일 전 영상에서 삼각수렴 꼭지점 부근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모두 열려있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회원님들이 아니라 구독자님들께서 메일이 오셨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점 하한가를 맞았는데 맘스님께서는 이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절반 매도로서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5월 16일 10시 45분에 1873주를 이 부근에서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서 1798주를 10시 45분에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하였습니다. 전량 매도 아니고 절반 매도를 했기에 67,1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 3,100만원, 3,300만원. 매입가는 84,000원, 84,000원입니다. 저도 계속 대응을 하면서 129,000원 언저리에서 팔고 84,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한 것인데요.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매도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매수한 것입니다. 왜 매수했을까요?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 51주 신고가 연일 만든 종목은 한 번에 죽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한 개 만들고 이렇게 죽을 가능성은 적다. 돈 들어온 기준봉 어디가 걸릴 가능성, 돈 들어온 기준봉 중심 지점에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이 부분에서 매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FDA 신약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를 하나요?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트 흐름을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평선 쌍봉 패턴, 일단 빨간색 5일선이 주황 21선을 데드크로스, 왼쪽 상단 보시면 빨간 5일선이 주황 21선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파랑 11선까지 방향을 아래로 틀면서 주황 21선을 데드크로스 하려는 시도, 그러면서 하락 장악형이 61선을 이탈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또 매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승인이 코앞이고 저희도 100% 이렇게 확신을 했기에 장대 양봉 기대하였는데 5월 16일 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받는 흐름, 분봉상에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분봉 보시면은 쌍봉 패턴이 아니라 이 박스 하단에서 부딪히는 흐름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계속 저항받는 흐름. 지금 이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 하단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명확했다. 그래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17일 날 점상을 가든 장대 양봉이 나와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반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 하한가를 맞은 현실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관점에서 약효에 문제가 없기에 차트만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이 자리, 그러니까 이 구멍은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점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산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면서 61선 이탈 자리에서 하락 장악형 확정. 제가 여기서 이런 점 하한가 맞을 줄 알았으면 여기서 전량 매도 했겠죠. 절반 매도를 한 것은 장대 양봉점 상한가 갈 것을 포기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트가 뭔가 찜찌름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고점 패턴이 명확하기에 저점 패턴도 명확할 것이다. 216, 627 모두 그러했습니다. 저점 패턴이 명확하면서 5일선, 11선, 21선 정별 자리에서 연보라 61선이 캔들 밑으로 깔린다. 그런 자리에서 일단 또 세력이 이빨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5일선, 11선, 21선 정별 자리에서 61선이 밑으로 깔리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한가 맞고 V자 반등했다가 완전하게 밀렸습니다. 빨파주, 5일선, 11선, 21선 역별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61선 저항받고 떨어지고 61선 저항받고 떨어진다.
그런데 60일선이 캔들 밑으로 깔린다. 그러니까 이런 네모 부분. 왼쪽 상단 보시면 연보라 60일선이 캔들 밑으로 깔린다. 연보라 60일선 중기 이평선이 캔들 밑으로 깔린다.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한가 맞고 바닥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면서 빨파주 5일선, 11선, 20일선 정배열 60일선이 캔들 밑으로 깔렸다. 의도한 힘이 여기에서 들어왔고 이평선 정배열, 중기 이평선 60일선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점 패턴이 어느 정도 명확했다. 저 개인적으로 재료에 눈이 멀어서 여기서 고점 패턴이 명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찜찌름했기에 절반 매도밖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패턴이 명확했기에 저점 패턴도 명확할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60일선이 밑으로 깔리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는 신고가 영역에서 점 하한가를 맞았기에 어쩌면 그대로 V자 반등으로 이 구멍이 모두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이 모두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쌍봉 박스 하단 자리기에 구멍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멍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사회생하여 이 구멍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고점 도전하면서 50일주 신고가 양봉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희망을 품으시면 안 된다. 강력한 박스 하단 부근이기에 여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로 관점으로 이 구멍이 채워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제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주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몇 가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HLB와 엘레바 그리고 항서제약은 이번 간암 신약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할 신약에 대해서도 원팀입니다. 항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가 받아본 CRL에는 딱 두 가지 상황만 적혀 있었습니다. 캄렘리주만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병용요법으로서의 리보세라님의 승인을 보류한다. 리보세라님의 문제가 아니라 캄렘리주만의 일부 미비점, 그리고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 약효에 문제가 없는데 캄렘리주만의 일부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CMC를 문제로 삼았다. 근데 CMC, 그 지적 사항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항서제약은 적어도 17번의 FDA CMC 실사를 받은 회사이기에 충분히 CMC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비모 인스펙션은 지금 대내적인 상황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즉 코로나 또는 전쟁 등의 이유로 특정 임상병원 실사를 못하는 것은 FDA의 문제이지 신약 개발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모 인스펙션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CRL 사안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신약 승인 연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충분히 이 정도의 구멍은 채울 수 있다. V자 반등할 것인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빨파주 정배열되고 61선 밑에 깔리면서 구멍을 채울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료가 완전하게 소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멍 정도는 채울 것이다. 이 구멍을 채우고 나서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저항받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엄청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멈추는 흐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뻥 뚫린 장대 음봉도 아니고 정말 시원하게 뻥 뚫려 버렸잖아요. 장대 음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단타도 붙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장대 음봉조차 허용하지 않는 매우 클린한 점 하한가이기에 적어도 이 구멍은 채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나올 그런 뉴스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차트 흐름을 매일매일 캔들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도 캔들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찜찌르름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60일선을 이탈하는 하락 장악형, 그리고 나서 윗꼬리 캔들,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첫 번째 산보다 두 번째 산이 낮은 쌍봉 패턴, 이렇게 50일주 신고가 양봉이 나온 종목, 신고가 종목은 한 번에 죽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 만들고 어떤 돈 들어온 기준봉 어디선가 걸리면서 5일선을 탈 때 매수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N자형 반등 나오거든요. 강한 상승에 대한 눌림목 나오고 5일선을 탄다. 그러면 이런 N자형 반등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을 만들고 나서 중기평선 60일선까지 이탈했다는 것은 재료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차트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신고가 영역에서 쌍봉 패턴 만들면서 60일선 이탈하는 그림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하시려면 적어도 이 쌍봉 패턴 60일선 이탈 자리에서 하락 장악형이 차트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